예, 안녕하세요. DSF LNI의 박남입니다. 어, 그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을 위한 다회용 솔루션 제안입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했던 사업이 국제 물류 그리고 NFC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 반도체 관련된 사업이었어요. 그렇다가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이제 저희 회사 워크숍으로 왔다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려고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다회용 컵을 제가 이제 1,000원 주고 보증금을 내고 이제 했는데 이걸 도저히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1,000원이 아까워서 마음 속에 어떤 짐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다회용기, 다회용컵 사업의 세척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관심을 갖게 돼서 제가 평소에 쿠팡이나 이런 거 또 음식 같은 걸 잘 시켜 먹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릇이나 용기들을 버릴 때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그리고 뭔가 크게 죄를 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도 회사가 있기 때문에 와서 한국에서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제가 집에서 해 먹습니다. 그냥 밥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뭘까? 그리고 또 때마침 환경에 관심 많은 선배 형들하고 또 친구와 오랜 교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해서 거의 한 1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이 단기간 안에 사업 속도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를 하는 거는 자원순환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저희가 경기도 용인시에 지금 약 1,100평 정도의 공장을 매입을 했고 여기에 다회용기, 다회용 컵, 세척 시설, 제조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목표 가동 시기는 금년 7월인데 설계하는 분이 계속 늦춰져요. 저희가 기계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세척 기계를 그래서 이제 좀 늦춰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금년 내로 공장을 완공을 해서 세척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일례로 음식을 시켜 먹지 않더라도 마트 가서 저희가 이제 과일을 사와도 이 파손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 밑에다 스폰지를 깔고 또 플라스틱 용기 자체도 그렇고 근데 먹고 나면 과일 하나 먹고 나면 이게 폐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가정에서 한 일주일을 그대로 모아보면 거의 사람 키 반만한 정도가 쌓여요. 부피 정도로 봤을 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죠, 지금.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다시피 555억 8억 개 그리고 1인당 1,312개 하는데 이게 그냥 데이터로만 나온 것 뿐이지 실제 이거보다 몇 배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확한 자료 출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에 지금 썼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냐. 함께 좀 살잔 말이다 하고 지금 폴라베어가 지금 화가 나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순환, 탄소 중립으로 가는 자원순환은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온 지구가 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잠깐 보시겠지만 일회용 컵만 먼저 말씀드리면 1년에 이제 저희
그 뒤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1년에 쓰는 일회용 컵만 해도 28억 개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일회용 컵에 대한 탄소 배출량은 이게 전체 대한민국 전체 2,500만 대 차량에서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이 2.35 kg일 거를 예상을 했을 때 감안을 하면 1년에 약 400만 그루의 소나무를 벌목하는 셈입니다. 그 400만 그루를 생각을 하시면 이번에 강릉에서도 잠깐 저 산불이 났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그 동안에 그 저희가 쉽게 쓰는 일회용 컵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걸로 인해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박하다는 뭐 웬만한 분들 다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하다. 예,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다른 나라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을 안 쓸 것 같지만 중국조차도 지금 이 그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중국과 인도에서조차도 지금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도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거 가만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그 일회용컵 보증금제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그 아이디어고 또한 한국이 지금 굉장히 처해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일회용컵 문제만 해도 굉장히 심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약 28억 개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근데 거의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을 하면서 최대한 줄이고 또한 고객에겐 불편이 약간은 있지만 최대한 다회용기로 사용을 그 유도를 하고 그 줄인 다음에 그거 그 또 그 반환되는 컵들은 재활용을 늘려서 최대한 좀 줄여보자. 그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정부 주도형 모델로 해서 이번에 그 시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자원 재활용의 방점이 돼 있는 것이고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해서 아주 그 강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하나라 처음에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는데 실제 민간에 있어서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한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제도에 대한 그 시행에 대한 그 이해도라든가 또한 동참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그 정부 환경부의 그 정부에 대한 그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한 공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약 66%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고 소각 비용으로만 해도 445억 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영향들이 있습니다. 즉 길거리 방치되는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회용 컵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그 단점이 있습니다. 어두운 점이 뭐냐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즉 그 업주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요. 아니 이걸 왜 하느냐? 당장 우리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로 해서 영향이 많다. 내가 혼자서 이거 장사하고 있는데 컵 반환 받고 보증금 주고 뭐 붙이고 라벨을 또 붙이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실제 그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그 가맹점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그 업장에서는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지금 운영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또 공정성의 문제도 있죠.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하는 데만 하고 나도 영세업자지만 내가 그냥 이디야 커피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요 앞에 나는 하루에
100잔 파는데 여기 앞에 있는 카페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해서 200잔 팔아도 그 강제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에코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부터 시작해서 약 한 90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한 그 민간 주도형 모델이고 다회용 컵으로 우리는 하자. 일회용 컵이 아니라 그래서 다회용 컵 사용으로 해서 자원 재사용에 중점을 두자. 이게 얼핏 보면 재활용과 재사용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재사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 번 순환해서 만듭니다. 여러 번 순환해서 쓸 수 있어요. 재활용은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폐기를 하거나 다시 리사이클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그 재원산업에서도 잠깐 발표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열적 재활용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려면. 근데 이거에 또 문제가 뭐냐면 물리적 재활용 공정마다 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이 필요합니다. 즉 탄소 절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하기는 하지만 가령 2개를 내가 절감을 했어도 재활용을 위해서는 하나 정도가 다시 탄소 배출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왜 다회용 컵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그 다회용 컵 세척 재활용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느냐? 재사용 중심의 다회용 컵은요, 그 폴리프로필렌이어 가지고 나중에 거의 100% 재활용률이 가능합니다. 고순도기 때문에 그 음식이라든가 다시 그릇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도 그 좋은 목적으로 제품으로 그 재활용이 리사이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사용하는 것들은 그렇고 재활용의 중심의 일회용 컵들은 실제 이게 그 순도가 낮고 추후에 리사이클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사용으로 해서 하는 것들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수치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다회용 컵을 썼을 경우에는 최소 약 저희가 50회 이상이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나 재활용으로 일회용 컵을 했을 때는 그냥 한 번 쓰면 버려야 됩니다. 폐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사용 횟수가 약 5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제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도 만들면서 어떤 거를 하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한 게 옛날 델몬트 주스병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리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옥수수 차든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엄마가 솔로 씻어가지고 해서 이 병을 수십 번 사용을 했죠. 그 당시에. 근데 이런 컨셉을 저희가 갖다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병 사용의 문제점이 뭐냐면 끝에 가면 여기 끝에 뭐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요. 잘 이게 수세미로 해도 닦이질 않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것을. 그래서 재사용 중심 탄소 중립 실현 솔루션 이 뭐냐? 자, 세척입니다. 사실은 제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 답이다. 그래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솔루션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원 재활용 일회용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폐 플라스틱에 대한 그 다른 나라들의 리사이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RFID 기반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GPS 연동을 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 다회용 컵,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것들과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어떤 그 차이점, 그러한 것들에서 앞으로의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게 솔루션 방안은 이제 지금 사실 일회용 그 컵 보증금제를 하면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회용기, 다회용 컵을 사용을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라벨을 안 써도 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업주의 불편이 없어서 문제가 없고 절차를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또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탄소 절감의 효과들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회용 컵만 보더라도 약 50대 1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델몬트 주스병 같은 그러한 걸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 더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깨끗하게 또 소비자들에게 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다회용기, 다회용 컵 그 사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즉 다회용 컵, 다회용기 세척 사업의 고도화를 이뤄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그 고민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게 Near Field Communication.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Near Field Communication, 이 NFC 반도체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회용 컵에, 일예로 다회용 컵에 NFC 칩 모듈을 장착을 해서, 그래서 이 다회용기, 다회용 컵의 사용에 대한 그러한 전체적인 히스토리라든가 언제 어디서 썼고 어디서 수거를 했고 어디서 세척을 언제 했고 또다시 언제 배달을 해서 썼는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력이 Near Field Communication, NFC라는 기술로 고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핸드폰에는 다 NFC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냥 컵에다 대기만 하면 이게 언제 사용했던 거구나, 언제 어디서 세척을 했구나, 언제 이게 가게에 들어온 거구나 해서 이런 신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델몬트병에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을 아예 확실하게 없애줄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믿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회용 컵에 일례로 NFC 몰딩을 이렇게 붙이고 다회용 컵을 NFC로 내 핸드폰으로 보면 이러한 정보를 얻으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NFC라는 거는 한 번 라이팅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리라이팅이 돼요. 매 프로세싱 당 전부 다 이게 기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뢰를 명확하게 줄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게. 이제 제가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모 기술 연구원에 제가 발표할 게 있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 평가위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식판 닦는 거하고 뭐가 다르느냐,
기존의 식판 닦는 거, 예, 맞습니다. 식판을 닦는데 저희는 그냥 수세미로 닦고 말리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총 7가지의 공정을 거치면서, 즉 반도체 후공정처럼 완벽하게 세척을 이루고 건조까지 하고 포장까지 이루는 이러한 그 살균 과정까지 다 포함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세척을 고도화시키고, 또한 여기에 NFC라는 첨단 기술을 입혀서 누구든지 믿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분은 그때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세척 사업이라는 게 말이 쉬워서 그냥 세척으로 인식을 해서 그러지, 이러한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 사실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NFC에 대한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환경부에도 사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NFC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바코드를 컵에다 붙이고, 업주 입장에서는 바코드를 받아서 그 바코드 자체가 하나에 3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증금만큼. 근데 이걸 그냥 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또 한 번씩 그 인식을 시켜줘야 이게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그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NFC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태그를 하나만 붙이면 된다. 돈도 안 들어간다. 그리고 앱은 저희가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깊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탄소 포인트도 제공을 하자. 또한 업주들에게도, 중소업주들에게도 탄소 포인트를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하면 한 달에 약 50만 원의 탄소 포인트를 제공을 하자. 이러한 걸 지금 제안 중이고요. 그 업소에 이제 그 업소 주인분들하고도 다 한번 저희가 한 100군데 이상을 조사를 했더니 99% 이상의 업주분들이 지금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불편함들을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333잔씩만 팔면 되니까 한 달이면 그래서 50만 원의 탄소 포인트가 제공되니, 아, 내가 전도사를 하겠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 주도의 사업에 한계가 있지만 민간이 저희가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다회용 컵, 다회용기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적용할 NFC 기술을 또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고도화시키는 이러한 기술은 재활용을 넘어서 재사용 자원순환 생태계 확립에 크나큰 공헌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일회용 컵, 일회용품에 대해서 최대한 사용을 자제를 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회용기, 다회용컵 사용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단순한 불평과 어떠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자기가 자원 순환 생태계 확립의 하나의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 동참을 할 수가 있다. 또한 NFC라는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 전자영수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탄소 중립 달성을 하면 앞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다회용기 사업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이 너치 효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써라 필요 없어요. 계속
이러한 편의들, 이러한 그 당위성들에 대해서 인식만 하게 되면 그냥 대중은, 일반 소비자들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임신부 보호석 안 앉지 않습니까? 누구 앉지 말라고 시키지도 않아도 아 이건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야. 또한 고속도로 통행 유도선을 보면서 아 내가 일로 가야 되구나 해서 자기가 모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가 하느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으로 이제 유도하는 것들. 솔직히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로또밖에 방법이 없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백날 일해도 안 된다. 로또밖에 지금 내 인생 성공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일회용 컵,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이걸 안 줄이면 지구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미래를 또 담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혁신적이고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은 재사용이다. 그리고 재사용은 앞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하고도 혁신적인 분야며 재사용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린 너찌 효과처럼 우수한 사용자 경험,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 구축, 맞춤형 운영, 또한 비용 절감 등등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종국에는 저희가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을 저희가 이뤄낼 수 있는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